김성근 사단장을 채수군 해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규정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 이런 지시를 거역했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사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윗선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에게 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을 내린 최고 윗선은 누구인지, 아울러 부당한 명령을 받고 윤석열 사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경호처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김영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절을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군경이 경호처의 불법적인 영장집행 방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와 경찰은 수도권 경찰청 4곳에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른바 MZ세대 젊은 경호관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윤석열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인용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은 현 여권 지지층이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의기소침했다가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ARS 조사는 최근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추세는 맞지만 3에서 4%대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일부 ARS 조사는 적극 지지층이 과다하게 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ARS 조사는 응답자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없어서 나이와 성을 속여도 걸을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김영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김상욱 의원을 따로 찾아가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고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에게도 부결 당론은 따라야 한다라고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국회법 114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백골단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선 김민전 전 최고위원의 행태 또한 참담합니다.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악명을 떨친 백골단의 후예를 자처한 자들과 뭐 하겠다는 것인지, 김민전은 본회의 때 사진에서 보다시피 또 잤습니다. 김영민 야 6개 당 의원들이 새 내란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그간 정부 여당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인데요. 이 특검법을 재표결하더라도 가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외환 유치, 즉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대한민국과 맞겨룸을 넣은 점, 이 점을 꼬투리 삼아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법안보다 20일 적은 70일로, 수사 인력은 50명 적은 155명으로 줄여서 대응했습니다. 김영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압박을 우리에게는 통상이나 대중관계에서 이어갈 텐데 우리 정부는 현재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속히 헌재가 수습할 책무가 있어요.